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1661-5300 또 문자 상담 샵 7557 항상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점들 모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복부동산연구소 시작해 볼 텐데요. 매주 수요일 생생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실전 투자 전문가 이정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날씨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실수요 보호 차원으로 또 2017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무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말고도 또 다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자, 우리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강화만 된 게 아닙니다. 금방 오늘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30세 이상 결혼한 무주택 세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안해줬지만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절세하는 방법이 일시적 2주택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주택이 두 채라 할지라도 한 채를 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좀 완화가 된 게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혼인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5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을 하게 되면은 1주택으로 이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부분이 혼인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 안에만 처분을 해도 1주택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도도 하지만은 그렇게 집이 두 채를 할지라도 10년 안에만 처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시적 2주택 개념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님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날씨도 한번 자세히 분석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이드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또 지난 5년 평균보다 36%나 많은 41만여 가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분양시장이 호황이었던 2015년과 맞먹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라고 하는데 올해 분양시장이 또 지난해 흥행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게 한 해 관심사인데요.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흥행이 이어갈 지역이 있고, 아닐 지역이 있다. 즉, 지역별, 입지별로 아마 이 명암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로 어떤 온도차가, 이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2018년 민영아파트 분양 계획 및 또 주요 관심 지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2018년 민영아파트 분양 계획부터 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약 한 43만 가구가 넘는 게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114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쭉 이렇게 수집을 좀 해본 결과 금년도 예상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이 무려 41만 7,786가구로 이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는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예년에 통상 한 30만에서 한 31만 세대가 한 평균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보다 무려 한 10만 가구가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이 한 41만 한 7,786가구인데 이게 온전하게 분양이 다 이루어질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금년 말에 가서 실적을 보면은 이보다 한 5만 가구 정도는 좀 이게 떨어지는 숫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미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이렇게 분양을 하다가 보면은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입지에 좀 자신이 없는 지역은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적이 한 41만 7천 가구를 다소 한 5, 6만 가구 정도는 미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예년에 30만이나 31만 가구 수준에 비한다면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이런 분양 계획의 어떤 시기별로 좀 보겠습니다. 시기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3월 달에 한 5만 9천여 가구로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서 한 9월 달에 한 3만 6,600 가구 정도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1사분기, 즉 3월 말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 물량이 한 10만 가구 정도가 1사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1사분기에 몰려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가 되면은 그만큼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나 이런 공급하는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좀 담긴 거죠. 그래서 1사분기에 이게 한 10만 가구 집중이 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서 보면요. 수도권이 한 56.4%, 한 23만 한 5,430가구가 되겠고요. 지방이 한 4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밸런스는 수도권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다는 겁니다. 즉, 세 채 중에 한 채는 경기도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한 13만 9,257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으면 한 5만 7천 가구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서울은 대부분 뭐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5만 7천 가구라 한다면요. 서울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예년보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양이 많다는 게 올해 분양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채 중에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을 하는 거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무려 41%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하는 물량이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로 도심에서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도심에서 공급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보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5만 7천여 가구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분양하는 그 양조차도 한 41%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즉 도심에서 공급하는 양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영 아파트 중에서 민간 건설사가 이렇게 하는 임대 아파트 건설 계획인데 이것도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 2만 2천 세대 정도가 한 4만여 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수도권에서는 늘어나는 양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한 12,756가구에서 한 8,527가구로 오히려 감소가 됐지만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9,870에서 31,765.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는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대폭 늘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인방송 시청자들 관심사가 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 아파트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영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분양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올해는 어느 지역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자,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에 이제 가장 관심 받는 지역이죠. 자, 뭐 최근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최근에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그다음 좀 관심 지역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규모가 가장 큰 개포주공 8단지 일반 분양분입니다. 자, 개포주공 8단지는 어떤 조합원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 물량이 한 1690가구 정도 상당히 큰 물량이 이 일반 분양 시장에서 선을 보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이제 개포주공 4단지, 그 다음에 이제 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일반 분양분, 그 다음에 이제 거여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거여 2-1구역 같은 경우 또 이제 일반 분양분이 한 745가구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덕주공 6단지도 한 일반 분양분이 한 864가구, 그 다음에 아현 뉴타운의 아현 2구역도 있습니다. 아현 2구역 같으면 입지는 좋은데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좀 적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보면은 신길 뉴타운의 신길 8구역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북아현 1-1구역도 유망한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군데 좀 눈여겨볼 곳이 청량리 4구역입니다. 자, 그동안에 청량리역 일대가 상당히 노후가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청량리 역세권에 새 아파트이면서 좀 대단지로 들어오는 전체가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 데서 한 1372가구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여기는 일반 아파트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예, 주상복합 스타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최근에 좀처럼 새 아파트를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포 주공과 또 마포 아현 2구역, 청량리 4구역을 또 관심 지역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도권에는 또 어느 지역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예. 자, 아무래도 수도권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올해 과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수도권에서 한 24,000여 가구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받는 지역이 과천 일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천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죠. 거기가 이제 가장 큰 물량도 많고 입지도 가장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볼 지역은 북위례, 위례 신도시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북위례 쪽에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하남시 가밀지구가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하남 가밀지구 이 정도만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우리 OBS 시청자님들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다면요.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관심 분양 지역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올해 분양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궁금한데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금년도 아파트 분양 시장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계획보다 실적이 미달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첫 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지역별 청약시장이 양극화가 된다. 즉 흥행이 있는 지역, 즉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지역, 즉 경쟁률이 높은 지역, 아예 미분양되는 지역 이렇게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특히 입지가 좋은 유망지역은 과열 양상까지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에서 한 57,000여 가구가 분양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열 양상이 보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서울 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정책 당국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뉴스가 있겠고요. 자,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는 것은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청약시장에 딱 참여를 해서 당첨이 되시면은 5년간 재당첨 금지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이고 입지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청약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2018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과 또 주요 관심 지역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역별로 시장의 양극화가 예상되는 만큼 또 선별적인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다한 내용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자, 일단 제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는요, 금년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규제가 침체기를 의미는 하지 않는다. 그런 규제 속에서 기회가 있다. 따라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주제로 제가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또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